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구를 지키는 1.5도씨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석 연료를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너무 자주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지구의 온도보다 다른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사람들은 바다는 넓고 숲과 나무는 아직 많아서 지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나 봐요. 지구 온난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걸까요?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전 세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이날이 휴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엄연히 학교를 가야 하는 날인데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면서까지 모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여러 학생들이 손글씨가 담긴 피켓을 들고 청와대에 있는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왜 학교에 가지 않았을까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이제 나라가 행동해 주세요. 가나, 덴마크,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일본,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133개국의 학생들이 원한 것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은 스웨덴의 한 소녀였어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그레타 툰베리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어떻게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행동하게 했을까요? 2018년 스웨덴에서 262년 만에 엄청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스웨덴은 북극에 가까이 있는 나라여서 여름이라고 해봤자 20도를 넘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30도가 넘으면서 스웨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폭염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 숲이 불에 타기도 했고 뜨거운 여름을 경험한 그레타 툰베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온난화 문제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에 가지 않고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소녀를 보고 시민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의견을 지지하며 함께 곁을 지켜줬어요.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타고 스웨덴 전역에 알려졌고 더 많은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올해 15살이에요. 지난 3주 동안 기후변화 문제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결석 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파리기후 변화 협정을 이행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밖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와 행동해 주세요. 그레타 툰베리의 요청으로 전 세계 학생들이 응답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데 공감한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도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1919년 3월에는 200만 명, 9월 20일에는 300만 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기후 문제에 분노했을까요? 지구가 뜨거워지면 바닷색이 하얗게 변한다고? 2015년 프랑스의 수 파리에서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나라가 온난화 문제가 심각한데 동의하며 지구 기온의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각 나라의 파리 기후 협정 협약을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화 이전의 그 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닷속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죠. 깊은 해저에는 아름다운 산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산호에 대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물고기가 항상 옆을 지나서인지 산호가 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산호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더 신기한 건 산호가 색깔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산호가 다양한 빛깔을 내는 이유는 산호와 공생하는 조류 때문입니다. 조류는 바다에 사는 식물인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산호 색깔은 사실 조류의 색깔입니다. 1998년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 같은 산호초의 위기가 닥쳤어요. 바로 온난화로 인해서 산호는 서서히 색깔을 잃고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산호는 죽음에 이릅니다. 산호가 사라져버리면 해양 생태계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산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살 곳을 잃기 때문이죠. 바닷속 산호가 하얗게 변한다면 이는 곧 바다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1999년 이후로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5년, 9년마다 그 주기로 산호에게 이러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사라진 지역에 다시 산호가 자라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백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닷물이 뜨거워질 때마다 산호가 얼마나 큰 위기를 찾아오는지 알아봤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불러요. 2014년 적도 부근에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엘니뇨가 발생했는데 그 기간 1년이 계속되면 슈퍼 엘니뇨로 발전했어요. 슈퍼 엘니뇨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2016년까지 이어지면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엘니뇨가 산호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보았는데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70% 이상의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주에 산호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산호초의 22%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구가 더 뜨거워져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산호초의 99%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8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구의 안전성은 앞으로 0.32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계속 진행한다면 2034년도에 1.5도가 올라간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환자가 늘어납니다. 열대 우림으로 유명한 브라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수많은 부모들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가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내가 충분히 자라지 못해 머리 크기가 다른 아이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픈 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카 바이러스, 즉 소두증을 일으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태아가 소두증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던 지카 바이러스는 왜 하필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그 배경에는 엘니뇨가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뉴멕시코 지역에서도 환자가 늘어났어요. 패스트와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 질병 모두 다 쥐와 같은 설치동물에서 옮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니뇨로 인해서 미국 남서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올라갔고 그 결과 야생 풀이 무성하게 자라 먹이가 많아지자 쥐가 번성하게 되어 바이러스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 동아프리카에서도 탄자니아의 콜레라로 사람들이 고생했고요.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는 댕기열이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엘니뇨는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바이러스를 시달리게 했죠. 온난화를 막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2018년 8월 1일 우리나라 강원도 홍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도계가 41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기상청 사람들이 홍천을 달려가 온도를 다시 측정했지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여름은 유독 뜨거웠고 그리고 평년에 비해 뜨거운 날이 3배나 많았고 폭염으로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온난화는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빈곤을 부르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빈곤으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유목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후 변화로 가난에 빠진 사람들은 유목민의 전세 재산이 가축인 것처럼 정착민의 전 재산이 집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랜 시간 저축한 돈을 전부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용하죠.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가뭄, 산불, 태풍, 폭설, 홍수가 나타나면 집을 잃거나 버리거나 떠나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맙니다. 게다가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작은 섬나라들은 물에 잠길 위험이 있기까지 합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후 난민이라고 불러요. 지구의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하면 북극의 빙하는 더 이상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에 잠겨 사라지는 나라도 증가할 거예요. 1.5도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살 길입니다.